우리 친구들 모두 잠잘 준비 됐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토미가 동화 읽어줄게요. 오늘의 동화는 요술식탁. 아주 오래전 재봉사와 세 아들이 살았어요. 재봉사네 집은 몹시 가난하여 재산이라고는 낡은 집 한 채와 염소 한 마리뿐이었죠. 염소의 젖은 살림의 큰 보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염소를 풀이 많은 곳으로 몰고 가 잘 먹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죠. 세 아들은 번갈아 가며 그 일을 했어요. 하루는 맏아들이 풀이 무성하게 자란 교회 묘지로 염소를 몰고 가 좋은 풀을 마음껏 먹게 했어요. 저녁 때가 되자 맏아들이 염소에게 물었어요. 염소야, 실컷 먹었니?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요. 매. 맏아들은 염소를 몰고 와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잠시 후 재봉사가 염소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염소야, 배부르게 실컷 먹었니? 뭘 먹었어야지 배가 부르죠. 작은 무덤들만 있고 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던걸요. 매. 화가 난 재봉사는 맏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다음 날 둘째 아들은 좋은 풀이 자라는 울타리 옆으로 염소를 몰고 갔어요. 집으로 갈 때가 되자 둘째 아들은 염소에게 물었어요. 염소야, 실컷 먹었니?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요. 매. 둘째 아들은 염소를 몰고 와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잠시 후 재봉사가 또 염소에게 물었어요. 염소야, 배부르게 실컷 먹었니? 뭘 먹었어야지 배가 부르죠. 울타리만 있고 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던걸요. 매. 재봉사는 둘째 아들도 내쫓았어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의 차례였어요. 막내 아들은 나무와 풀이 우거진 덤불로 염소를 몰고 가 풀을 한껏 먹인 다음에 물었어요. 염소야, 실컷 먹었지?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요. 매. 막내 아들은 염소를 몰고 와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못된 염소는 재봉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뭘 먹었어야지 배가 부르죠. 나무덤불 사이에 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거요. 매. 막내 아들도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제 늙은 재봉사는 염소와 둘이 지내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재봉사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덤불로 염소를 몰고 갔어요. 염소야, 실컷 먹었느냐?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요. 매. 재봉사는 집으로 돌아와 염소에게 다시 물었어요. 염소야, 정말 배부르게 실컷 먹은 거지? 그런데 염소는 이번에도 못된 말을 내뱉었어요. 뭘 먹었어야지 배가 부르죠. 나무덤불만 무성하고 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던 걸요. 매. 재봉사는 염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자신이 염소의 말만 믿고 아무 잘못 없는 새 아들을 내쫓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재봉사는 화가 나서 염소에게 소리쳤어요. 은혜도 모르는 못된 짐승 같으니. 그러고는 면도칼로 염소 머리에 난 털을 팍팍 밀어버렸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채찍을 들고 와서 염소를 향해 휙휙 휘둘렀죠. 놀란 염소는 펄쩍 뛰어오르더니 집 밖으로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혼자 남은 재봉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새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한편 집을 나온 마다들은 목수의 제자가 되어 하루 종일 뚝딱뚝딱 열심히 일했어요. 마다들이 목수 일을 다 배우고 떠날 때가 되자 목수는 작은 식탁을 선물로 주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나무 식탁이지만 사실은 신기한 요술 식탁이었죠. 식탁아, 상을 차려라! 식탁아, 상을 차려라! 하고 외치면 근사한 요리가 식탁에 가득 차려졌어요. 그래, 이 요술 식탁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마다들은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마다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여관에 묵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마다들은 여관 손님들이 모인 곳에 요술 식탁을 내려놓고 외쳤죠. 식탁아, 상을 차려라! 식탁아, 상을 차려라! 그러자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죠.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여관 손님들은 너도 나도 식탁으로 달려들어 정신없이 먹고 마셨어요. 놀랍게도 점시가 비면 음식이 담긴 세 접시가 저절로 나타났죠. 여관 주인은 요술 식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우리 여관에 저런 식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관 주인은 요술 식탁이 몹시 탐이 났어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잠을 자러 갔어요. 마다들도 요술 식탁을 침대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날 밤 여관 주인은 마다들이 잠든 방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자신의 낡은 식탁과 요술 식탁을 몰래 바꿔치기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다들은 식탁이 바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다시 길을 떠났어요. 마다들은 점심때가 되어 집에 도착했어요. 재봉사는 기뻐하며 마다들을 맞이했죠. 아들아,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 아버지, 저는 목수가 됐어요. 목수는 좋은 직업이지. 그런데 이건 뭐니? 재봉사는 마다들이 가져온 식탁을 요모조모 살펴보고 나서 말했어요. 낡고 초라한 식탁이구나. 이래봬도 이건 요술 식탁이에요. 식탁아, 상을 차려라! 하고 외치면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죠. 제가 근사한 음식을 대접할 테니 친척들을 초대하세요. 재봉사는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자 마다들이 외쳤죠. 식탁아, 상을 차려라! 그러나 식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제야 마다들은 누군가 요술 식탁을 낡은 식탁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마다들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창피했어요. 잔뜩 기대를 하고 왔던 친척들은 쫄쫄 굶은 채 돌아갔죠. 결국 마다들은 목수이를 찾아 다시 집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 그동안 방앗간에서 일을 배웠어요. 일을 다 배우자 방앗간 주인은 당나귀를 선물로 주었죠. 이 당나귀는 마차도 못 끌고 짐도 못 나른단다. 하지만 밑에 보자기를 펼쳐놓고 브리클레 브리트! 라고 외치며 그 말을 쏟아내지. 둘째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길을 걷는 둘째 아들의 주머니에서는 늘 짤랑짤랑 금화 소리가 났죠. 그래, 아버지가 이 당나귀를 보시면 화가 풀리실 거야.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둘째 아들도 맏아들이 묵었던 여관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기로 했어요. 여관 주인이 당나귀를 넘겨받으려고 하자 둘째 아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제 손으로 직접 마구간에 메어놓겠습니다. 하찮은 당나귀를 직접 메어놓겠다는 걸 보니 가난뱅이 손님이로군.
여관 주인은 둘째 아들을 은근히 무시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보란 듯이 그 말을 내밀며 여관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했죠. 여관 주인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둘째 아들이 식사를 마치자 여관 주인은 음식값을 터무니없이 올려 말했어요. 손님, 그마 몇 입술 더 내셔야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곧 가져올 테니. 둘째 아들은 보자기를 들고 마구간으로 향했어요. 여관 주인은 둘째 아들의 뒤를 따라가 마구간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죠. 둘째 아들은 당나귀 밑에 보자기를 펼쳐놓고 브리클레 브리트!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당나귀가 그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 당나귀만 있으면 나는 큰 부자가 되겠구만. 여관 주인은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 말을 쏟아내는 당나귀를 쳐다보았어요. 둘째 아들은 음식값을 치르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나 여관 주인은 아까 본 당나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관 주인은 한밤중에 마구간에 들어가 둘째 아들의 당나귀 대신 자신의 당나귀를 메어 놓았죠. 다음 날 새벽,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 아들은 휘파람을 불며 당나귀를 데리고 여관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 재봉사는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둘째야,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방앗간에서 일을 배웠어요, 아버지. 훌륭하구나. 그래, 넌 무엇을 가져왔지? 당나귀를 끌고 왔어요. 재봉사는 당나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차라리 염소를 끌고 오지 그랬니? 이건 보통 당나귀가 아니에요. 브리클레 브리트라고 외치면 그 말을 쏟아내죠. 어서 친척들을 부르세요, 아버지. 제가 모두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재봉산의 집에 친척들이 다시 모였어요. 둘째 아들은 보자기를 펼쳐놓은 다음 당나귀를 끌고 왔어요. 브리클레 브리트! 둘째 아들이 자신있게 외쳤지만 당나귀는 그 말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둘째 아들은 비로소 당나귀가 바뀐 걸 알았죠. 아버지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친척들에게 용서를 구했죠. 결국 둘째 아들도 방앗간 일을 찾아 다시 집을 떠났어요. 막내 아들은 집을 떠나 선방기술자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형들은 자신이 어떤 나쁜 일을 겪었는지 막내 동생에게 편지로 알려주었죠. 막내 아들이 선방기술을 다 배우고 떠날 때가 되자 선방기술자는 자루 하나를 선물로 주었어요. 누가 널 해치려고 할 때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오너라! 라고 외치렴. 그러면 자루 속에서 몽둥이가 나와서 못된 녀석을 쉴 새 없이 때려줄 거야. 그만하고 싶을 때는 몽둥이야, 자루에 들어가라! 라고 외치면 된단다. 막내 아들은 자루를 둘러매고 길을 떠났어요. 저녁 무렵 막내 아들은 형들이 머물렀던 여관에 도착했어요. 막내 아들은 탁자 위에 자루를 올려놓고 자랑하듯 말했죠. 이 자루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들어있답니다. 여관 주인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저 자루 속에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게 분명해. 그렇다면 저것도 내가 가져야겠군. 밤이 되자 막내 아들은 자루를 베고 누웠어요. 막내 아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여관 주인은 살금살금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루를 빼내려고 했어요.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오너라! 막내 아들이 크게 외치자마자
몽둥이가 나와 여관 주인을 흠씬 때려 주었어요.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요술 식탁과 그 말을 쏟아내는 당나귀를 내놓지 않으면 몽둥이가 밤새도록 춤출 것이오. 당장 돌려드릴 테니 몽둥이를 멈춰주십시오. 그제야 막내 아들은 몽둥이야, 자루에 들어가라! 라고 외쳤어요. 막내 아들은 요술 식탁과 당나귀를 되찾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봉사는 막내 아들을 반겨주었죠. 선방 기술을 배웠다니 기특하구나. 그래, 넌 무엇을 가져왔니? 저는 몽둥이를 가져왔어요. 이건 아무나무나 베어 만들 수 있는 몽둥이가 아니냐. 보통 몽둥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 몽둥이 덕분에 형들의 물건까지 되찾아온걸요. 아버지, 이제 형들과 친척들을 부르세요. 재봉사는 막내 아들의 말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지만 두 아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형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자 막내 아들은 요술 식탁을 가져오고 당나귀도 끌고 왔어요. 둘째 아들이 보자기를 펼쳐놓고 브리클레 브리트! 하고 외치자 당나귀가 그 말을 좌르르 쏟아냈어요. 이어서 맏아들이 식탁아, 상을 차려라! 하고 외치자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죠. 친척들은 밤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 말을 한 알음씩 가지고 돌아갔어요. 재봉사는 더 이상 재봉 일을 하지 않고 새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쫓겨난 염소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머리털이 깎인 염소는 여우굴에 들어가 숨었어요. 여우는 어둠 속에서 자기를 노려보는 눈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다 곰을 만났죠. 여우야, 내가 도와줄게. 당장 그 녀석을 쫓아버리자. 곰은 여우와 함께 굴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곰 역시 번뜩이는 눈을 보자 더럭 겁이 났죠. 곰은 달아나다가 꿀벌과 마주쳤어요. 좋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꿀벌은 굴 속으로 날아가 염소 머리에 침을 콕 쏘았어요. 그러자 염소가 펄쩍거리며 굴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뒤로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우리 친구들, 요술 식탁 재밌게 들었어요? 이 요술 식탁은 독일의 그림 형제가 옛날 이야기를 모아 엮은 그림 동화에 실린 이야기예요. 가난한 재봉사는 염소가 하는 말만 믿고 새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집을 떠난 새아들은 각자 일을 찾아 기술을 배웠고 스승에게 귀한 선물도 받았죠. 하지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욕심 많은 여관 주인에게 선물을 바꿔치기 당하고 말았어요. 이 일을 알게 된 막내 아들은 스승에게 받은 자루 속 몽둥이로 여관 주인을 혼내주고 형들의 물건도 되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도 재봉사처럼 어느 한쪽의 말만 믿고 쉽게 판단을 내렸던 적은 없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믿고 판단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그러니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폭넓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자요.